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오늘은 속눈썹 붙이는 영상을 원래 찍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속눈썹 붙일 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 무물에다가 남겨주세요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질문이 진짜 들어온 거예요. 진짜 끝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잠들어가지고 다 캡처하진 못했거든요. 근데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속눈썹을 붙이면서 하는 영상에서는 답변이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민 상담 같은 컨텐츠를 많이 찍잖아요, 유튜버 분들이. 근데 저는 속눈썹 고민 상담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냥 질문들의 답변을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붙이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일단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부터 뭐 풀의 양이나 뭐 눈매 따라서 그냥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선생님 같아 보이기 위해서, 좀 똑부러져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한번 진행해볼게요. 웬만하면 다 답변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가장 많았던 질문 첫 번째,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이 아니긴 한데 한번 이렇게 눈을 그려봤거든요. 이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거울 같은 거 들고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눈이. 이렇게가 이제 쌍꺼풀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이라인 점막을 채운다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을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막도 두 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점막만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점막도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선 이렇게 얇게 표현됐지만 이 점막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미묘하게 두 단계? 그 계단이 하나 있는 느낌이에요. 점막 자체도. 그래서 조금 더 살에 가까운 점막이 겉에 있고 더 안쪽에 눈알이랑 완전 거의 맞닿아 있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눈알이 있는 이 약간 촉촉한 점막이 있거든요. 근데 붙였는데 저 눈이 너무 아프고 이물감이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 부분 점막 있죠. 이 눈알이랑 가까운 점막 쪽에 풀이 붙었기 때문에, 혹은 거기 속눈썹 대가 닿았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점막이긴 점막인데 눈알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감았다 떴을 때 눈알이랑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있는 점막에다가 속눈썹이 붙게 되면 엄청 따갑고 눈물이 자꾸 나고 막 이물감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리고 눈 감았다 떴을 때 뭐 밑에랑 붙어요. 이런 것도 다 이 밑에 쪽 점막이 너무 가까이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제 이 점막에다 붙이는데 이 파란 부분은 그냥 접근 금지. 이 촉촉한 부분에는 사실 아이라인도 좀 보통은 여기에다가 아이라인을 채우는 게 좋고요. 이 안쪽에 촉촉한 점막 쪽에는 채워봤자 어차피 눈 깜빡거리면 다 지워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점막에다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점막도 사람마다 좀 점막이 도톰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점막이 진짜 얇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대가 점막보다 더 두꺼워가지고 점막에다 붙일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에 이제 붙여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가 점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눈썹이 이것보단 당연히 더 빼곡하게 있겠죠. 막 빼곡하게 있어. 그러면 이 점막을 걸쳐서 요 정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요 파란색이 칠해진 요 라인, 요 점막이랑 살짝 맞닿아 있으면서도 속눈썹 원래 있던 속눈썹 뿌리랑 약간 밀착되게끔 그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막 점막에다가만 맞추려고 하면은 안쪽으로 더 해집고 들어가서 막 풀 다 묻고 아프고 이물감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내 속눈썹 위에다가 같이 그냥 얹어주듯이 붙여주셔야지 훨씬 안정적으로 딱 붙습니다.
붙이는 장면은 아예 붙이는 영상을 조금 더 좋은 카메라로 엄청 줌을 당겨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얇은 점막이랑 두꺼운 점막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촉촉한 점막 쪽에는 절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속눈썹을 붙이면 아래에다가 붙이면 처지고 또 위에다가 붙이면 얘가 헷가닥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내 속눈썹이랑 안 이어져요. 이거가 막 겉도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솔직히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에 익고 내 눈 모양이 이 손에 익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속눈썹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불고데라든지 좀 계속 각도를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맞게 돼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연습 부족이고, 이게 저 살짝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답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긴 한데, 이거는 나도 해결책을 줄 수 없는 거? 혹은 좀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계속 내 눈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엇갈리고 이런 게 싫으시다면. 또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속눈썹이 너무 억세고 두껍고 좀 강해서, 그러니까 얘 원래 있는 속눈썹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 밑에 뭘 붙여도 계속 얘를 처지게 만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속눈썹 자체를 엄청 바짝 컬을 해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원래 내 속눈썹이 막 두꺼워서 잘 처지는 스타일이라면 얘가 요렇게 바짝 서 있을 수 있게끔 뭐 뷰러를 엄청 L자로 찝은 다음에 좀 빡센 픽서를 하고 좀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붙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연구 방법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눈썹 아래쪽에다가 붙이면 자연스러워요. 대신 티가 잘 안 난다. 근데 또 위에다가 붙이면 티는 잘 나는데 얘가 속눈썹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헷가닥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헷가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좀 슬슬 이렇게 손으로 뜩뜩 해가지고 이렇게 헷가닥 된 거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좀 심하게 헷가닥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불고데를 할 때 위쪽에다 붙인 속눈썹은 차라리 내리는 불고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잘 붙였는데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 밑에 살이랑 붙어요. 혹은 막 풀이 자꾸 끈덕끈덕거려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풀을 너무 많이 묻혀서 너무 과하게 옆에까지 삐져나올 정도로 많이 붙였기 때문에 깜빡깜빡거릴 때 풀이 자꾸 어디 다른 데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생긴 속눈썹을 많이 쓰실 거예요. 가닥 속눈썹 쓰시는 분들. 가닥 속눈썹 쓰면은 이렇게 대가 있고 이렇게 대가 있고 막 이렇게 속눈썹들이 있잖아요. 그때 속눈썹 풀을 어디에 묻혀야 되냐? 요 위에가 이렇게 털이 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도 어쨌든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요런 입체적인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요 파란 색깔 쳐놓은 데 있죠? 색깔로. 이렇게 한 면에만 엄청 얄쌍하게.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끝부분 있죠? 이 대와 대 끝부분, 요 부분,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들. 이쪽에 풀이 과하게 묻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 풀이 과하게 묻으면 운 좋으면 괜찮겠지만 운 안 좋으면 이제 끈적끈적 거리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뜰 때마다 요 밑에랑 계속 붙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사실 막 크게 상관없고 불편함 없어요 하시면은 그냥 맘대로 풀 붙여서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좀 예민하고 난 진짜 깔끔한 화장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디테일들을 조금 신경 써서 메이크업을 해주면, 속눈썹을 붙여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붙여주실 수가 있다. 그 다음, 노글로 속눈썹 붙이면 풀 부분이 눈에 너무 보여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왜냐면 노글로 속눈썹 자체가 글루가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투명한 접착면이 이미 붙어서 나와서 편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편하니까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솔직히 노글로 속눈썹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한 거예요.
엄청 빠르게 붙일 수 있고 초보자도 풀을 붙이지 않고 그냥 툭툭툭 붙이기 좋다. 근데 그렇게 큰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따라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단점이 좀 잘 처지고 힘이 없고 그 풀 부분이 계속 눈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뭔가 각도 조절이라던가 뭔가 진짜 내 속눈썹처럼 가까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을 때도 자연스러운 맛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노글루 속눈썹은 만약에 그렇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싫다.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첫 번째, 노글루 속눈썹을 쓰지 말고 그냥 풀을 붙여서 사용하는 속눈썹을 연습을 해보시라. 혹은 이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을 좀 젤 아이라이너나 이런 걸로 그 희끗희끗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노글루 속눈썹을 쓸 정도로 그냥 화장에 뭔가 빠르고 편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젤 아이라이너로 하나하나 그 희끗희끗한 거 채우는 게 더 귀찮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노글루 속눈썹 특유의 그 풀 아무리 얇게 붙어있다고 해도 그 눈에 계속 걸리적거리고 좀 계속 끈덕끈덕지게 붙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노글루 속눈썹 쓰면 당연히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약간 어떻게 저한테 느껴지냐면, 컬러 렌즈 끼면 눈이 너무 예뻐 보이는데 오래 끼면 눈이 너무 아파요. 어떡하죠? 저한테 지금 이런 질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렌즈 끼면 사진 잘 나오고 예뻐 보이지만 눈 아프고 건조한 거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원데이 렌즈를 끼거나 뭐 이렇게 안약을 좀 넣어주거나 이 정도가 해결 방법이잖아요. 정말 눈이 안 아프고 싶으면 그냥 렌즈를 안 끼는 게 답이잖아요. 그것처럼 노글루 속눈썹 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거 싫어요? 그럼 노글루 속눈썹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노글루 속눈썹을 몇 번 시도를 계속 연습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희끗희끗하면서 약간 어설퍼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런 거 감수하고도 편한 게 더 좋아 하면은 노글루 속눈썹이 더 좋으실 거고, 나는 좀 화장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펄 붙여서 하는 그냥 일반 속눈썹을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눈썹을 붙이고 뷰러를 하면 뷰러에 붙어서 다 떨어져요. 이게 속눈썹을 붙이고 나서 뷰러를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자이신 분들은 샵에 계시거나 정말 메이크업 쌤들? 혹은 그게 잘 맞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후두둑 다 떨어진다는 거는 그 방법이 안 맞는 눈이라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속눈썹 붙여놓고 뷰러를 하면은 막 다 이렇게 그냥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뷰러 한쪽 찍고 한쪽 찍고 속눈썹 한쪽 붙이고 한쪽 붙이고, 이게 아니라 한쪽 뷰러 빡세게 찝어놓고 바로 속눈썹 붙이고 한쪽 뷰러 바짝 찝어놓고 바로 속눈썹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컬링 유지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둘 다 한 번에 찝고 그냥 바로바로 붙이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좀 달라요. 이것도 찝어 놓자마자 바로 붙이는 거랑 집어넣고 조금 이렇게 처지고 있을 때 붙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는데 너무 갑자기 더워가지고 잠깐 에어컨을 켰거든요. 혹시 소리가 조금 좀 노이즈 있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속눈썹을 붙이고 뷰러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방법이 안 맞으시면, 후두둑 다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뷰러를 엄청 빡세게 찝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덜 처지고 떨어질 일도 없어요. 질문 중에서 좀 비슷한, 결국 답변은 비슷한 질문들은 제가 그냥 묶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막 엄청 정리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두서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속눈썹이 너무 지저분해서 혹은 숱이 너무 많아서 두꺼워서 이러신 분들, 그래서 속눈썹을 붙여봤자 정돈이 안 되고 막 면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뷰러를 빡세게 한 다음에 픽서 같은 거 있죠. 블랙 픽서 같은 거 있잖아요. 에뛰드나 아리따움 거 저는 괜찮았었거든요. 저는 아리따움 거를 더 좋아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아리따움 게 살짝 매트 블랙? 약간 반투명 매트 블랙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좀 가벼운데 그냥 그 결 정돈해주고 뭉쳐주기가 좋아가지고 약간 더럽고 숨 많고
두껍고 정리 안 돼 있고 길 안 들여져 있는 그런 속눈썹이신 분들은 뷰러를 바짝 한 다음에 아이돌 픽서, 그걸 제가 진짜 잘 썼거든요. 그걸로 슬슬슬슬 쓸어서 핀셋으로 좀 결 정돈을 먼저 해주세요. 그렇게 좀 가닥가닥 뭉쳐놓은 다음에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불고데를 하고 그 위에다가 속눈썹을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깔끔해 보이거든요. 이게 속눈썹이 별로 없으면은 사실 그냥 뷰러 대충 하고 바로바로 붙여도 원래 있는 내 속눈썹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좀 낙타처럼 직모에다가 막 좀 속눈썹 자체도 좀 두껍고 숱도 많고 빼곡하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속눈썹을 안 붙이고 좀 깔끔하게 되는 마스카라를 쓰시거나 난 그래도 속눈썹 붙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처음에 결정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은 편이라서 가운데 붙이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눈이랑 눈썹 사이가 가까우셔가지고 이 속눈썹이 가운데 부분 가면 이제 눈썹이랑 거의 맞닿을 것 같아서 이상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다 안 붙이고 거의 끝부분에다가만 좀 긴 속눈썹을 붙이고 앞부분에는 8, 9mm처럼 좀 자연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붙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속눈썹도 중간에다 제일 긴 거 붙이는 거랑 맨 뒤에다가 제일 긴 거 붙이는 거가 완전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랑 눈썹 사이가 가까우신 분들은 속눈썹 길이가 너무 길면은 진짜 여기가 너무 답답해 보일 거란 말이죠. 요 눈이랑 눈썹 있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까맣게 뭉쳐 보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 그런 분들은 속눈썹을 완전 아이라인 끝부분, 뒤에 부분에다가만 붙여주고 앞부분은 그냥 마스카라를 해주거나 아니면 앞부분 그리고 중간까지는 8, 9mm처럼 좀 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니, 길이가 다른 속눈썹은 긴 걸 어디에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속눈썹 길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로 눈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사람 눈 모양에 따라서 정말 이미지가 많이 바뀌잖아요. 땡그란 눈은 약간 토끼 같은 느낌, 약간 똘망똘망한 느낌이 나고 이렇게 긴 느낌은 시원해 보이고 약간 시크해 보이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그런 좀 청순하고 또렷하고 이런 귀여운 느낌이다 하면은 요 눈, 요쪽 있죠? 요 눈동자 바로 위쪽이 가장 긴 속눈썹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맨 앞에가 제일 짧고 중간이 제일 길고 그 중간 길이를 맨 뒤에다 붙여주시면은 그런 똘망똘망한 눈을 만드실 수가 있고 좀 위아래로 커 보이는 눈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맨 앞에 제일 짧은 거, 중간 길이, 맨 긴 길이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긴 걸 붙여주면은 훨씬 더 눈이 뒤쪽으로 좀 트여 보이는? 그렇게 해주시면 돼서 사실 제일 긴 속눈썹을 어디 붙일지는 그냥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제일 긴 속눈썹을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눈을 엄청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위 옆으로 막 다 커지고 싶다? 하면은 앞에만 중간 사이즈 붙이고 저처럼 중간부터 끝까지 그냥 엄청 긴 거 다 붙여주시면은 그냥 위 옆으로 다 틀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붙이는 편이라서 그거는 이제 본인 눈에 계속 붙여보면서 이렇게 붙였을 땐 내 눈 모양이 이렇네? 이렇게 붙였을 땐 내 눈 모양이 이렇네? 이렇게 좀 봐가면서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눈썹 붙이면 풀이 잘 안 마르는 느낌이 들어요. 점막 바로 위 속눈썹 밑에 붙여서 그런가 불편하고 눈물...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무물이 막 끊겨 있거든요. 불편하고 눈물이 난다는 거겠죠? 아무튼 이게 속눈썹을 풀을 붙이자마자 바로 붙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풀이 투명 풀은 좀 더 티가 나는데 풀을 붙이면 당장은 되게 하얗잖아요. 근데 그게 살짝 반투명해질 때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진짜 초보다 하면은 거의 60% 정도 풀을 말려둔 다음에 붙이는 게 훨씬 더 한 번에 딱 잘 붙거든요. 바로 붙이게 되면은 이 풀이 막 미끄덩 해서 막 떨어져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풀을 붙여요. 그 다음에 얘를 대기. 또 두 번째 속눈썹 붙이고 얘 대기.
세 번째 속눈썹 붙이고 대기, 네 번째 속눈썹 붙이고 대기, 풀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다음에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 첫 번째 걸 붙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개씩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약간 화장은 무조건 그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가 제형이나 풀의 제형이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가닥 속눈썹에다가 풀 붙여놓고 대기시키고, 두 번째 가닥 속눈썹에다가 풀 붙이고 대기시켜놓고, 세 번째, 네 번째 다 대기를 시켜놓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첫 번째 걸 붙이고, 두 번째 거 붙이고, 세 번째 거 붙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손이 빨라져가지고 막 네 번째까지 했는데도 첫 번째가 반도 안 마른 것 같다 하면은 좀 이렇게 불어가지고 붙여주면은 딱 잘 붙습니다. 속눈썹 붙이면 눈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삐뚤빼뚤한 느낌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속눈썹이 붙였는데 작아진다? 이거는 본인 눈 모양이랑 화장에 안 맞는 좀 과한 속눈썹을 붙였을 때, 좀 언밸런스하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눈이 답답해 보여서 지금 작아 보인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화장이라는 거는 정말 그 밸런스가 진짜 그냥 밸런스만 잘 맞추면은 화장 잘하는 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색조에서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인 얼굴에서의 어떤 거에 힘을 줄 거냐 이런 거를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저는 화장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눈화장이 엄청 연해. 근데 갸루 속눈썹만 띡 붙이면 당연히 눈이 너무 옹졸해 보이겠죠. 근데 내가 막 아이라인을 관자놀이까지 저처럼 막 그리고 애교살 막 1cm 그려. 그럼 갸루 속눈썹 붙여도 더 눈이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요거 질문 주신 분이 눈 화장을 좀 청순하게, 좀 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제가 추천하는 속눈썹 엄청 모 두껍고 긴 속눈썹을 붙였을 때 그런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 완전 지금 화장 진하지도 않고 완전 초보야, 나 진짜 왕초보예요 하시면은 차라리 필리밀리나 이런 올리브영에서 볼 수 있는 좀 얇은 가닥의 자연스러운 속눈썹 있죠. 원래 내 속눈썹이랑 막 엄청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두께와 길이감의 속눈썹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좀 연습을 하면서 점점 크고 두꺼운 속눈썹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눈썹도 원래 내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기 전까지 단계에 눈화장과의 뭔가 그런 조화가 진짜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속눈썹이 그냥 무작정 두껍고 길고 검은 속눈썹을 붙인다고 바로 뭔가 눈이 엄청 커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질문 주신 분은 일단 내 화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어울리는 속눈썹을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화장이랑 가장 비슷한 유튜버 중에서 속눈썹을 좀 보여주시는 분들, 붙이시는 분들이 어떤 종류의 속눈썹을 쓰는지 한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혹시 속눈썹을 뭐 쓰시나요? 다이소 거 쓰는데 너무 안 붙어서요. 저는 무조건 듀오의 검정색 풀 쓰고요. 위에 속눈썹 붙일 때는, 아래 언더 가끔 붙일 때는 그 투명 듀오 풀을 씁니다. 그리고 그 짜서 쓰는 거 말고 저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대에 나와 있는 그런 속눈썹 풀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쌍액으로 붙이면 안 되나요? 그냥 다이소 거 쓰면 안 되나요? 그거에 10,000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속눈썹 풀 쓰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런 풀을 안 쓰거든요. 다이소 풀이나 저렴한 풀들 안 쓰는 이유가, 저렴한 건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묽고 약간 쌍액 같은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이소나 좀 저렴한 속눈썹 풀들은. 그리고 되게 막 묽고 풀 같단 말이에요. 죽 같은 풀,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그 속눈썹을 딱 잡아주고 딱 붙여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우리가 뭐에 이렇게 딱 붙이는데 글루건으로 짜서 딱 붙이는 거랑 돌려서 그냥 딱풀 같은 걸로 붙이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글루건으로 붙었을 때가 완전히 확실하게 딱 붙지, 딱풀로 하면은 뭐 종이랑 종이는 잘 붙겠지만 플라스틱 같은 거 바로 미끄러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퀄리티를 나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듀오 풀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꽤 오래 쓰니까.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풀을 바르고 붙이는데 항상 바로 안 붙고 집게 딸려 나오거나 떨어져요. 그냥 속눈썹이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말리고 바로 붙이기 때문에, 혹은 두 번째, 핀셋에 풀이 묻어있지 않은지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절대 속눈썹 이 털 부분에는 풀이 묻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에만 풀이 묻어야 되고, 집게에도 절대 풀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집게에 풀이 묻어있으면 그게 털에 붙어서 바로 또 딸려 나오거든요. 안 붙고. 그렇기 때문에 집게에 풀이 묻은 것 같다? 그 즉시 물티슈로 닦고 나서 붙여주셔야 돼요. 이건 속눈썹은 솔직히 그냥 꼼꼼하고 내가 신경 쓰고 연습하면은 절대 못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정도 풀 붙은 거 괜찮겠지? 아니, 안 괜찮아요. 무조건 딸려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뭐 저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나 속눈썹 진짜 한번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지금 영상 클릭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A부터 Z까지 진짜 나 한번 진짜 맘 먹고 한번 똑바로 해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런 생각으로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핀셋에 아주 소량이라도 풀이 붙어있으면 절대 안 되고, 바로 붙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반쯤 말랐을 때 붙여주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속눈썹이 길고 많은 편인데 가닥 속눈썹을 너무 붙이고 싶어요. 마스카라로는 한계가 있어서 쫑쫑 속눈썹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게 속눈썹이 길고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숱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낙타처럼? 그러면 솔직히 이거 완전 축복받은 거잖아. 근데 그런 샵 메이크업처럼 쫑쫑쫑쫑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뷰러를 빡세게 하신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 그 픽서 있죠? 그거를 이렇게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다 찝어줍니다. 내가 만약에 두껍게 하고 싶으면 두껍게 뭉치고, 내가 얇게 하고 싶으면 얇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계속 마스카라 발라가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그 길이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속눈썹을 붙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는 그런 속눈썹 말고 일자로 그냥 이렇게 한 가닥만 생긴 속눈썹 있잖아요. 그거를 똑 떼서 지금 내가 쫑쫑쫑 붙여놓은 속눈썹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겹 더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깔끔하고 예쁘고, 솔직히 그거는 단련되면 5분이면 해. 진짜 너무 쉬워요. 그거는 진짜로. 그것도 제가 붙이는 영상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속눈썹을 붙이면 뭔가 어색해 보여요. 제 속눈썹에 마스카라 바르는 게 더 나아서 고민이에요. 왜 고민하세요? 그러면 본인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하세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진짜 화장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눈이 커질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언더 속눈썹이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좀 길고 숱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냥 인조 속눈썹으로 나온 언더 속눈썹을 붙이면은 그냥 원래 제 속눈썹보다 더 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속눈썹에다가 마스카라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고 강조가 잘 돼가지고 저도 그냥 마스카라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 질문 주신 분도 원래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 하는 게 더 나은데 굳이 언더 속눈썹을 붙일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본인 속눈썹에다가 마스카라를 하고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언더까지 붙이는 거는, 언더는 진짜 각도 조절을 더 잘해야 되고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위에보다 아래가 더 붙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본인 속눈썹에다 마스카라 하는 게 나은데 언더 속눈썹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글루 속눈썹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지금까지 테무 그냥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속눈썹, 노글루 속눈썹을 써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추천할 만한 거 단 한 개도 없었고요. 정말 많이 테스트 해봤거든요. 다 엄마 주고 친구들 주고 했어요. 저한테 잘 맞는 노글루 속눈썹 없어서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처진다는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습하고 땀나지 처지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 붙이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밑에 있으면 위에 속눈썹이 계속 얘를 이렇게 짓누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지는 거 너무 당연해.
근데 저는 사진에서 보거나 영상에서 보면은 소피 쟤는 이렇게 예쁘게 속눈썹이 잘 붙어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처지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처져요. 근데 사진 찍기 직전에 그냥 이렇게 해서 속눈썹 좀 올린 다음에 사진 찍고, 솔직히 평소에 다니는데 누가 제 속눈썹이 요 정도 처졌네? 아무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불고데를 안 하는데 저 처져요 하시는 분들은 불고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난 처지는 거 싫다? 나는 조금이라도 컬링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은 불고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불고데 하면은 자꾸 그 검은 거가 묻어 나오고 마스카라 다 뺏겨지는 것 같아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싫으시면은 처지는 걸 그냥 감수하셔야죠. 이거가 밸런스 게임이에요. 완전히 그냥 A는 무조건 해야겠어? 그럼 B는 감수해야지. B는 해야겠어? A는 감수해야지. 이 논리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나마 안 처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그냥 좀 꼼꼼하게 불고데를 한다. 불고데를 하는 거가 확실히 좀 덜 처지고 한 번 더 바짝 올려주는 방법이긴 하다. 속눈썹 숱이 많고 긴데 빈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붙이고 싶은데 점막에 붙이면 잘 안 붙고 떨어져요. 점막도 당연히 약간 점막이라는 것 자체가 살짝 촉촉한 기운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젤 아이라이너나 펜슬 아이라이너로 좀 단단하게 한번 겹을 만들어준 다음에 붙여야지 좀 잘 붙지, 그냥 그런 살짝 촉촉한 그런 점막에다가 바로 풀 붙이면 당연히 잘 안 붙죠. 그래서 꼭 점막에다가 아이라이너로 좀 꼼꼼하게 채우고 약간 고체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좀 그 입지를 단단하게 다져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붙여줘야지 훨씬 더 잘 붙어있고 지속력도 오래가고 뭔가 더 처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속눈썹 사이사이 빈 부분이 있어서 빈 부분에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빈 부분에다가, 그 빈 점막 부분에다가 아이라인, 특히 젤 아이라이너가 제일 좋긴 한데 못해도 약간 꾸덕한 펜슬 아이라이너로 밀도를 좀 채워놓고 나서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눈썹을 붙이면 시야가 좀 가려지고 눈이 불편해요. 그리고 항상 속눈썹이 처져요. 처지는 건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시야가 가려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요 눈에서 점막 쪽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여기 파란 요 부분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요 파란 부분에다가 붙이면 시야가 많이 가려집니다. 지금. 요 안쪽에 요 더 촉촉한 눈알 바로 가까운 데다 붙이면 당연히 시야가 가려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반쯤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역에다 붙여주셔야 되고, 그래도 속눈썹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하시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보이고, 특히 이 속눈썹 여러 개 혹은 갸루 속눈썹처럼 좀 두껍고 대가 좀 진한 그런 속눈썹 붙이면 그냥 밥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혹시나 너무 안쪽에 붙여서 안 보이셨을까 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건데, 어느 정도는 속눈썹을 붙이면 당연히 시야가 살짝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화장 지우면 진짜 눈 뜬 것 같고 너무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다 점막 쪽에다가 어쨌든 뭔 짓을 해놨으니까 눈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근데 티 같은 답변인가 이게? 근데 어쨌든 속눈썹 붙이면 예뻐지니까 예뻐지는 거에 대가로 약간 그 정도는 그냥 감수를 저는 하는 편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우 속눈썹도 추천 가능할까요? 태무는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마땅하게 예쁜 여우 속눈썹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태무는 눈에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쓰는 게 그냥 싹 다 태무여가지고 어쩌죠? 저는 솔직히 속눈썹을 매번 화장할 때마다 붙이는 입장으로서 진짜 좀 비싼 속눈썹 쓰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태무 속눈썹을 쓰거든요? 근데 대신 재활용은 안 하는데, 그리고 제가 테무에서도 여우 속눈썹을 사서 정말 여러 개 써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눈에 여우 속눈썹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붙일 때 무게중심이 이렇게 옆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좀 애가 갈피를 못 잡는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감을 못 잡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여우 속눈썹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테무가 눈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싫으시면은 사실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테무 거밖에 안 써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속눈썹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라고 한 문물이었는데 아이라인 그리는 법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려봐도 그냥 줄띡 그어놓은 것 같아서 미치겠지라고 남겨주셨는데 정말 제 영상 10개 중에서 5개는 메이크업하는 영상이고 거기에 항상 제가 아이라인 그린 다음에 단 한 번도 아이라인만 그린 적이 없어요. 무조건 풀어주고 스머징해주고 아이라인 모양 또 굳혀주고 다시 스머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인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한 줄 찍 그었는데 한 줄 찍 그었으니까 한 줄만 찍 그어놓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랑 비슷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좀 정리해가면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싫으시면은 그리고 요 영상 말고 메이크업 영상들 중에서 눈 성형 메이크업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눈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런 영상 보시면 아이라인 어떻게 그렸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속눈썹을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눈썹 붙이고 떼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속눈썹 풀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뜯어져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는데 저는 일단 속눈썹 재활용을 아예 안 하고 깨끗하게 썼어도 그냥 무조건 다 버립니다. 그냥 무조건 붙일 때는 새 걸로 붙입니다. 왜냐면 그 어느 정도 풀이 제대로 닦일 수가 없고 뭐 좋은 속눈썹이면은 뭐 아이미라든지 좀 좋은 속눈썹이면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맨날 테무 속눈썹만 써가지고 테무는 그냥 처음 쓰는 새 속눈썹인데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찌긋하면 애가 그냥 완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재활용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드릴 말이 없어요. 저는 재활용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눈에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미 썼던 속눈썹에 잔여 풀도 남아있지? 막 섀도우나 반짝이 같은 거 막 다 묻어있지? 그걸 또 다시 쓴다는 게 뭔가 너무 찝찝할 것 같아가지고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속눈썹 찾는 방법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1대1로 제 친구처럼 그냥 앞에 바로 있으면 이런 속눈썹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뭐 셀카를 보내주시거나 본인 사진을 보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바로 조언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거저거 다 써가면서 내 눈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를 찾아보는 게 솔직히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그나마 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내 얼굴이나 내 눈 모양이나 내 추구미에 맞는 유튜버나 그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화장법을 본 다음에 그 사람들 어떤 속눈썹 쓰는지 그런 걸 좀 분석을 해서 비슷한 스타일을 붙여보는 게 그나마 좀 빨리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속눈썹이 한다고 다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눈이 있고 속눈썹을 안 한 게 훨씬 더 깨끗하고 뭔가 청순해 보이고 약간 이런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기도 하고 안 해보기도 하고 얇게 붙여보기도 하고 길게 붙여보기도 하고 두껍게 붙여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지 뭐가 제일 베스트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눈가리가 너무 불편스러워서 고문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것도 다시 오죠? 요 촉촉한 요 점막 부분 눈알이랑 가까운 그 부분에 풀이 닿으면 닿을수록 시렵습니다. 닿으면 닿을수록 너무 아프고 거기는 웬만하면은 화장품이 안 닿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는 풀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안 해도 눈이 좀 덜 시려울 거예요. 혹은 풀을 너무 싸거나 약간 쌍액으로 대체해서 쓴다거나 하면 좀 화한 느낌이나 눈이 아프고 시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속눈썹 풀을 써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속눈썹 뷰러하고 인조를 붙이면 인조가 너무 길어서 옆에서 보면 층이 나눠져 보이는데 그 속눈썹 각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이미 답변을 한 거긴 한데 이 각도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각도를 맞출 때는 이렇게 속눈썹이 2개가 붙어있는데 살짝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고대로 이 2개를 이렇게 합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불고대로 맞을 때까지 계속 아래에서 쓸었다가 위에서 쓸었다가 아래에서 쓸었다가 위에서 쓸었다가 해가면서 계속 그냥 그 각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애초에 붙일 때부터 내가 뷰러 해놓은 그 컬링이 된 모양이랑 비슷한 각도로 붙게끔 점막에다가 각도 조절을 해서 붙이는 게 그나마 그 단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속눈썹 붙일 때 원래 속눈썹 아래에 붙여야 되는지 위에 붙여야 되는지 어디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통 속눈썹은 웬만하면 위에다가 붙이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조각조각 되어 있는 거는 아래에 붙여도 그렇게까지 이물감이 없고 계속 내가 각도를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려있거나 부분 속눈썹은 아래에 붙여도 괜찮지만 통 속눈썹은 이 굴곡이 그 통 속눈썹으로 되어 있는 게 모든 사람 눈에 다 잘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가 붙이는 게 훨씬 더 이물감이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각도 조절도 그게 훨씬 더 쉽고 붙일 때 자체도 그게 더 쉬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통 속눈썹은 저도 그렇게까지 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그 대가 두꺼운 통 속눈썹은 진짜 좀 붙이면 이물감이 심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제가 나중에 통 속눈썹도 대충 어떤 식으로 얹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무쌍인데 속눈썹 이쁘게 붙이는 꿀팁 아신다면 가르쳐주세요. 제가 일단 무쌍이 아니고 그리고 무쌍이었을 당시 이 쌍수를 하기 전에는 속눈썹을 마스카라만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무쌍인데 좀 진하고 갸루틱한 화장하는 친구들 보면은 일단 무쌍들은 아이라인 자체가 되게 두껍고 좀 스머징을 많이 하고 섀도우 음영을 좀 많이 쌓잖아요. 이 아이라인 쪽에다가. 그래서 보통 밑에 말고 위에다가 그냥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쌍이신 분들 중에서 그런 본인이 원하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속눈썹 붙이는 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눈은 무쌍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점막인지 속눈썹 털에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비슷한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점막과 속눈썹 털 같이 겹쳐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붙여도 점막에만도 못 붙이고 속눈썹 털에다가만도 못 붙여요. 그 두 개 사이에다가 교묘하게 걸쳐지게끔 붙여주셔야 돼요. 다른 말이지만 뷰러 찝을 때 너무 아픈데 이유가 뭘까요? 뷰러 찝는 것부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너무 가까이 점막까지 같이 찝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속눈썹만 찝어줘야 되는데 혹은 이제 굴곡이 좀 안 맞는 뷰러를 썼다거나 철제 그 쇠로 된 그 뷰러가 너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카이 뷰러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건 조금 덜 아프긴 하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점막까지 내 속눈썹 어디까지 지금 이 뷰러가 들어갔나 봐가면서 찝기가 괜찮아가지고 올리브영에 있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카이 뷰러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사용해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찝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를 하면 자꾸 윗속눈썹이랑 달라붙어요. 불고데기를 해봐도 이게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언더 속눈썹을 하고 어느 정도 눈을 감지 않고 좀 이렇게 계속 좀 뜨고 이 마스카라 액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살짝.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번 속눈썹이 그날 붓기 시작하면 오늘 화장 지울 때까지 계속 붙어있단 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마스카라 하자마자 깜빡깜빡 거리면은 당연히 위랑 막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위에 속눈썹 풀도 한번 다시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대체 내 원래 속눈썹은 어쩌는 건가요? 특히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로 쓸어주면서 마무리하면 내 본 속눈썹이 더 존재감 생기면서 지저분해지던데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이 밑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이거는 마스카라를 안 하면 됩니다. 너무 뻔한 말인가? 원래 속눈썹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원래 속눈썹 존재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길을 잡아놓고 속눈썹을 위에 붙이라고 제가 앞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속눈썹을 내 원하는 대로 붙여서 눈매를 만드는 거지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내 속눈썹이랑 마스카라를 해서 하는 거는 그 깜빡 속눈썹 같은 스타일밖에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속눈썹들은 사실 그냥 원래 내 속눈썹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완전 무시하고 붙이는데 굳이 마스카라까지 하면서 붙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면은 원래 속눈썹이 당연히 마스카라가 더 잘 먹어요. 그래서 더 뭔가 되게 이상하게 떡지고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런 깜빡 속눈썹 같은 V자로 된
그런 속눈썹 붙이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속눈썹이 제가 느끼기에 그 속눈썹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막이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어서 그게 안정적으로 착 붙는 눈 모양이 있고 그게 잘 안 붙는 눈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깜빡 속눈썹 그 V자 모양이 잘 안 맞는 스타일이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굳이 본 속눈썹이랑 마스카라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스카라를 안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소피님, 속눈썹 숱이 많고 길어서 고민이에요. 위에 붙이면 숱만 많아지고 티가 안 나요. 사진상에서도 티나는 도인 속눈썹처럼 디자인 속눈썹을 붙이고 싶은데 마스카라를 먼저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이 속눈썹 붙일 때 고민이신 분들이 속눈썹이 없는 분들은 생각보다 고민을 안 하세요. 근데 속눈썹 숱이 많고 길고 빽빽하게 나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무물에도 그렇고 요 커뮤니티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속눈썹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그걸 핀셋으로 찝어서 길을 잡고 그 위에다 붙여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 마스카라를 할 때 그냥 일반 마스카라 말고 제가 추천한 그 아리따움 아이돌 픽서 있죠?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들 중에서는 속눈썹 붙이기 전에 써주는 용으로는 제일 괜찮았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속눈썹이 빽빽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빽빽하다고 다 티나지 않아. 그냥 면으로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속눈썹에 존재감이 있으려면 그 사이 간격이 있어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속눈썹 존재감이. 그 간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거를 그냥 마스카라만 대충 하고 바로 붙여야지 그래도 티 안 나요. 면으로 보여요. 마스카라 픽서를 해준 다음에 트위저 같은 걸로 속눈썹을 이렇게 가닥가닥 집어놓고 나서 붙여주셔야지 그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그 간격이 생기면서 그 빽빽했던 속눈썹들이 모여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속눈썹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이 숱 많고 무겁고 처지고 티 안 나는 속눈썹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앞에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댓으로 또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지 하나하나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 펌을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속눈썹을 붙여야 하나요? 도대체가 속눈썹이 자아가 생겨버려서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속눈썹 펌을 진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속눈썹을 붙일 거면 속눈썹 펌을 안 하는 걸 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굳이 싶어가지고. 왜냐면 속눈썹 펌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럼 뷰러 펌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속눈썹을 붙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과해 보이고 티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좀 안 맞지 않나요? 뭔가 그냥 단순히 뷰러를 매번 하기 귀찮아서 속눈썹 펌을 하시는 거라면 그냥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속눈썹을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속눈썹 펌이 나중에 가면 그 찌글찌글해지고 애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안 들여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속눈썹 펌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뷰러를 해서 붙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짝 안 찝으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C컬링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찝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컬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붙였을 때 당연히 얘네 두 개가 겉돌고 이렇게 처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 L자로 꺾어가지고 그냥 속눈썹을 원래 내 속눈썹을 이렇게 L자로 꺾어서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속눈썹 붙이거든요. 그럼 거의 티가 안 나고 처지지도 않아요. 왜냐면 애초에 얘가 거의 직각으로 이렇게 완전 바짝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싹 붙였을 때 괜찮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뷰러를 바짝 찝어줘야 된다. 그리고 바짝 찝어야지 점막도 살짝 이렇게 들려서 더 붙이기도 쉽고 번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무쌍 및 속쌍이 속눈썹으로 쌍꺼풀 만드는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속눈썹을 붙여서 쌍꺼풀이 만들어질 눈이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해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질 눈이에요. 근데 내가 속눈썹을 앞만 붙여도 쌍꺼풀이 안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서 쌍꺼풀 만들고 싶다? 그럼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무쌍 중에서도, 속쌍 중에서도 눈살이 많이 없거나 눈 뜨는 힘이 세면은 속눈썹처럼 더 눈 뜨는 힘을 주는 어떤 거를 붙였을 때 쌍꺼풀이 더 커지거나 쌍꺼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제가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속눈썹 하나 붙였다고 쌍꺼풀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거는 쌍태나 쌍액으로 교정을 해보시거나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사실 속눈썹으로 쌍꺼풀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 속눈썹 꿀팁 궁금해요. 부분 속눈썹은 괜찮은데 통은 붙일 때마다 덜렁거리고 어색해요. 이게 앞이랑 뒤가 덜렁거릴 거예요. 그래서 앞이랑 뒤에다가 풀을 진짜 꼼꼼하게 잘 묻혀주시고, 진짜 잘 붙을 때까지, 진짜 끝까지 잘 붙었어도 한 번 더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대는 일자인데 우리 눈은 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대도 원래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풀에서 계속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덜렁덜렁 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통속눈썹은 한 번에 붙일 수 있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부분 속눈썹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눈매에 맞게 붙이기가 쉽지 않을까. 근데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통 속눈썹밖에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통 속눈썹을 잘라서 부분 속눈썹으로 만들어서 이 눈 각도에 맞게 붙여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속눈썹 거의 없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안 비어 보이고 예쁘게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눈물이 많아서 붙이면 바로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잘 붙을까요? 눈물 때문에 점막 쪽이 촉촉해서 점막에 아라가 안 그려지고, 속눈썹 쪽에 아라 그리면 눈썹 때문에 뭉치고, 건조하면 그릴 때 뻑뻑해서 잘 안 그려지고, 그래서 메이크업 시간은 늘어나고 꿀팁 좀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눈물 때문에 점막 쪽이 촉촉해서 점막에 아이라인이 안 그려지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촉촉한 부분, 눈알이랑 맞닿은 이 점막 쪽은 촉촉하기 때문에 아이라인도 안 먹고 속눈썹 풀도 되게 미끌미끌해서 바로 떨어질 수가 있고 처질 수밖에 없고 이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아이라인을 안 그리고 그쪽에다 안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속눈썹 쪽에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썹 때문에 뭉치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얇은 아이라인을 써서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보면 정말 얇은 1mm 그런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그런 펜슬 아이라이너로 정말 정교하게 속눈썹 붙일 땐 무조건 거울 밑에다가 두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릴 때도 이 밑에다가 놓고 대체 내 눈알이 어떻게 생겼나, 대체 점막이, 소피 제가 말한 점막이 대체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저기는 핑크색이고 그 위에는 살짝 하얀색이고 이 하얀색에 딱 그리라는 거구나, 이거를 본인이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속눈썹이랑 뭉쳐지면서 아이라인이 그려지는 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많이 떡지고 뭉치는 게 싫으시다면 좀 부드럽고 얇게 발리는 아이라이너를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 최근에 바닐라코에서 나온 그 얇은 펜슬 아이라이너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점막 채우고 꼬리 빼는 용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밀도 있게 채워주시면은 훨씬 더 잘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 거의 없으면 사실 오히려 붙이기가 더 쉽죠. 점막만 잘 채워놓고 베이스만 잘 만들어놓고 뷰러 대충 하고 그냥 새 속눈썹을 만들면은 그냥 끝이니까 그렇게 붙여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속눈썹 연장 경험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일단 기복 없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내 얼굴 상태, 붓기 상태 이런 게 기복이 없고 일정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속눈썹 연장을 하면 처음엔 너무 예뻐. 그냥 너무 편한데 예쁘고 쌩얼해도 예쁘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3주 지나고 이제 리터치 받기 직전에 가면은 너무 못생기고 막 다 빠져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막 마스카라 할 수도 없고 속눈썹 붙일 수도 없고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내 속눈썹들 사이사이에다 넣어서 점막에다가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건데, 저는 애초에 눈을 엄청 많이 키우고 저 뒤에까지 거의 1.5cm는 더 넘어가게끔 속눈썹을 붙이기 때문에 그 뒤에까지 연장을 해주진 않잖아요. 살에다 연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예 제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려고 이제 속눈썹 연장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
앞쪽에 붙이면 말려서 안 보인다. 그리고 눈 앞쪽만 자꾸 처지거나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속눈썹 앞쪽이잖아요. 근데 앞쪽은 대부분 쌍꺼풀이 좀 완전 아웃라인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되게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앞쪽은 속눈썹 자체도 되게 짧고 그런 분들은 속눈썹을 점막이 아니라 이 점막에서 얘를 싹 끌고 올라와서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걸쳐가지고 붙여주면은 앞에 속눈썹 좀 존재감이 살거든요. 물론 점막 쪽에 붙이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좀 잘 안 보이고 존재감 없어 보이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 보이고 잘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속눈썹 쪽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더 앞쪽에다 올려 붙이면은 앞쪽 속눈썹도 훨씬 더 존재감 있게 붙일 수가 있고 눈 모양 중에서 거의 이런 눈 모양 있잖아요. 앞에 쌍꺼풀 라인이 거의 없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쌍꺼풀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신 분들은 사실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이 부분부터 붙여주는 게 좋고 앞부분은 안 붙이는 게 훨씬 깔끔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메이크업을 받는 모델이나 친구가 앞으로 쌍꺼풀이 많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 속눈썹을 미리 눈에다가 대가보면서 어느 부분부터 붙이는 게 제일 좋은지를 한번 파악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얼굴에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앞쪽에다가 붙여줄게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앞에 붙인다고 다 앞에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눈에 맞춰서 내가 앞쪽 쌍꺼풀이 엄청 얇고 안으로 많이 말려 들어가 있다 하면은 조금 중간부터 붙여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할 거예요. 속눈썹 3개 붙이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눈 끝쪽에 붙인 속눈썹이 떼어지려고 하고 앞머리에 눌려서 처지니까 너무 안 예쁘고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2개만 붙이는데 뭔가 허전하고 덜 화려하고 그러네요. 뒤에 끝부분이 잘 안 붙는 거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끝부분까지는 뷰러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앞쪽 부분은 속눈썹이 되게 잘 컬링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살짝 덜 컬링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 붙여도 되게 이렇게 처지는 느낌으로 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앞쪽 3개는 밑에다 붙이고 이제 뒤에 컬링 안 된 그 부분부터는 그냥 저는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더 잘 붙어요. 차라리 그냥 살 쪽에 붙이는 거죠. 뒤에다가 붙이는 그 3번째 속눈썹은. 그래서 꼭 밑에다가 붙이기 시작했다고 다 밑에다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2-3개 붙이고 뒤에다가 1-2개 붙이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니까 한번 그렇게 좀 붙여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속눈썹 클렌징 하면서 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잡아 당겨서 떼도 되나요? 아니요? 어떻게 해도 풀이 좀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듀오풀 마르고 나서도 살짝 끈적이는 거 정상인가요? 눈 깜빡깜빡 할 때 살짝 붓는 게 느껴져요. 일단 클렌징 할 때는 저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쓰는데 그걸 엄청 듬뿍 촉촉하게 묻혀가지고 눈에다가 대고 한 30초? 진짜 못해도 20초는 대고 있다가 이렇게 쓱 올려서 닦으면 속눈썹들이 그냥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풀이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눈 깜빡일 때 살짝 붓는다 이 2개만 들어도 지금 풀을 굉장히 많이 묻히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풀을 생각보다 많이 안 묻혀도 잘 붓거든요. 그래서 좀 풀 양을 줄여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명 풀 쓰는데 흰색이 자꾸 남아요. 양 조절 꿀팁. 검은 풀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아이라인을 다 채워야 돼서 그리고 속눈썹 풀이 하얗게 보이는 거 어떡하나요? 일단 저는 검은 풀을 쓰고 아이라인도 되게 진하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투명 풀을 쓰시는 분들은 하얀색 부분이 남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첫 번째, 일단 풀을 반 이상 안 말리고 좀 바로 붙였을 때 그래서 다 건조가 안 됐을 때 혹은 풀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풀을 0.01g을 쓰세요. 한다고 정확히 그렇게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본인이 해가면서 요 정도 했을 때가 제일 잘 붙는구나. 그 감각을 기억해서 계속 똑같이 그렇게 붙여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도 그 희끗희끗하게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갈색 섀도우라든지 아이라이너 같은 걸로 좀 그 사이를 살살살살 해서 메꿔주는 게 그나마 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눈썹 풀마다 성능 차이 큰지도 궁금해요. 듀오풀인가 유명한 거 너무 비싸서 일단 다이소 속눈썹 풀 샀는데 접착력이 없어요. 제 스킬 문제인지 스킬 문제일 수도 있고
저는 제품력도 완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소 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묽어가지고 오히려 쓰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듀오 풀보다. 듀오 풀이 훨씬 더 뭔가 이렇게 생각보다 쉬운 거였구나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진짜 제대로 붙여보고 싶다 하시면은 듀오 풀을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중복되는, 제가 이미 앞전에 말한 거에 대한 질문들이 진짜 많긴 한데, 노글루 속눈썹을 속눈썹 잘하는 쪽에 붙이고 핀셋으로 뿌리 쪽 딱 눌러주는데 그래도 쭉 쳐져요. 밖에 나가면 속눈썹 티도 안 나요. 데일리보단 화려한 거 원해서 꾸미티 내고 싶었는데 샀는데 돈만 날린 기분. 왜냐면 노글루 속눈썹은 정말 자연스럽고 애초에 디자인 자체도 그렇게 화려한 게 많이 안 나오고 그 글루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려한 걸 원하신다면 그냥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풀로 붙이는 속눈썹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매일매일 밤마다 마라탕 먹고 싶은데 살은 한 달에 10kg 빼고 싶어요. 거의 이 정도의 말이 안 되는 그거거든요. 노글루 속눈썹 쓰면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어요. 노글루 속눈썹 쓰는데 안 처지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풀 사용해보시는 거를 더 추천드릴게요. 일기둥 가닥 속눈썹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가지고 일기둥 가닥 속눈썹은 안 씁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이나 팁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그 깜빡 속눈썹처럼 그 일기둥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건 아예 안 쓰고 못 쓰거든요. 저도 그거 연습을 꽤 했었는데 그거는 뭔가 제 눈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정도로 스킬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해도. 그래서 저는 그 속눈썹은 안 씁니다. 그냥 그 테무에서 제가 샵 속눈썹 스타일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써도 충분히 그런 샵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기둥 속눈썹을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바닥 속눈썹 일정하게 방향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처음 쓰는 속눈썹은 좀 방황을 하거든요. 감 잡는데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속눈썹을 붙여봐야지, 요 종류 속눈썹에서는 요 모양을 이쪽 방향으로 붙여야 되는구나, 그게 저도 바로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속눈썹 쓰실 때 각도 맞추는 거는, 그리고 그 길이, 위치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붙여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1대1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유튜브로 되게 다양한 눈 모양을 가지신 분들한테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알려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저도 속눈썹 좀 이렇게 잘 안 맞게 붙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잘 안 맞게 붙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날은 그냥 다시 다 떼고 다시 각도 맞춰가지고 그냥 각도 맞을 때까지 붙여주는 편이에요. 좀 심하게 안 맞는다 하면은 속눈썹 그 종류 자체가 약간 내 속눈썹이랑 그 간격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굴곡이 안 맞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 눈에 쉬운 모양을 좀 찾아가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테무에서 제가 추천한다고 뭐 그거 5통 한 번에 시키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를 좀 구매를 해서 이 속눈썹도 붙여보고 저 속눈썹도 붙여보고 앞쪽에다가 붙여보고 뒤쪽에다 붙여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가면서 내 눈과 내 눈화장에 맞는, 내 추구미에 맞는 그런 속눈썹을 좀 계속 연구를 해야지 정말 그 최적의 눈 화장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답변하는 거 거의 반 이상은 연습 부족, 그리고 너무 지금 연구가 우리 부족했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붙여봐서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그냥 완성된 거의 최종판의 제 속눈썹과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딱딱딱딱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화장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건 4년 내내 뭐가 제일 내 눈에 잘 맞는지, 어떻게 해야 잘 붙는지, 무슨 간격으로 해야 제일 눈이 트여 보이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그것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화장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속눈썹 붙인 지 하루 만에 왜 이렇게 안 붙어? 나 그냥 속눈썹 안 할래. 이거는 너무
노력 부족이다. 이거 너무 쉽게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그냥 운 좋게 쉽게 찾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걸리는 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나랑 눈매 비슷한 인플루언서, 연예인, 유튜버 찾는 거. 찾아서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 붙이는지, 어떤 식으로 저 눈을 저렇게 크게 만드는지, 트여지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망의 마지막. 이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냥 통틀어서 거의 10개 중에 5개가 이 질문이었는데, 눈매가 길어 보이고 싶어서 소피님처럼 아이라인을 그린 쪽에 속눈썹을 붙이면 걔만 따로 놀아요. 걔만 펄럭거려요. 걔만 옆에서 봤을 때 가짜인 게 너무 티나요. 다른 애들은 잘 어우러져 있는데 혼자 펄럭거려서 잘 있다가 얘만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붙어있어서 맨날 다시 떼버려요. 혹시 잘 어우러지게 붙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그냥 반 이상은 다 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 속눈썹 붙이는 방법 중에서, 제 눈화장 방법 중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가장 다른 방법이 이 살 부분에다가 속눈썹을 붙이는 게 제 약간 메이크업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저도 실물로 보고 정말 가까이에서 저를 보면은 저도 끝에 속눈썹이 펄럭펄럭 거립니다. 너무 웃기죠? 이거가 해결법이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안 어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원래 속눈썹이 자라는 곳이 아니고 눈이 아니고 내가 살에다가 욕심내서 붙였기 때문에 펄럭거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바람 많이 불면 얘만 더 펄럭거리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그나마 저 그래도 뭔가 실물로 봤을 때도 제 옆에 엄청 딱 붙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웬만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속눈썹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 이유가 그 주변을 정말 많이 섀도우로 풀어주고, 붙이고 나서 그런 풀 같은 것도 좀 더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막 섀도우로 제가 몇 번을 막 풀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정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주변, 이 속눈썹 끝부분 주변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지. 당연히 평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냥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저도 얘만 이렇게 펄럭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안 붙이면 돼요. 그 끝에 속눈썹을 안 붙이면 되는데, 나도 소피 너처럼 눈이 너무 작아서 성형 메이크업 하고 싶고 너가 이미 알려줬으니까 나 이거 끝에 붙이는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이크업 영상을 정말 제가 자세하게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조만간 좀 리뉴얼된, 좀 또 새로운 버전의 눈 성형 메이크업 다시 찍을 건데 그때 제대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이 풀어주고 많이 그려주고 계속 교정해주고, 각도를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카메라 밑에서 봤을 때 눈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계속 그 영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스티커 붙인 것처럼 아이라인 띡 긋고 이게 아니라 제 눈이 원래 저렇게 그윽하구나, 제 눈이 원래 저렇게 입체적이구나, 이런 착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분장이죠, 분장 사실. 근데 할 때 어쨌든 그렇게 뒤에다가 그런 음영감이나 이런 걸 많이 넣어주면 사실 속눈썹 붙여도 그렇게까지 얘만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아예 뭔가 그런 펄럭거리는, 나 혼자만 느껴지는 그런 펄럭거리는 게 싫다, 이게 뭔가 단차가 있는 느낌이다. 단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아이라인을 이렇게 두껍게 그리는데 똑같이 하면 아이라인에 파묻혀서 속눈썹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위에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메이크업을 따라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메이크업이 그냥 원래 그래요. 저도 단차 있게 붙고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예쁜 메이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저도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다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이게 너무 손에 익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실물로 보고 저를 진짜 가까이서 코앞에서 봐도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이거는 스킬이 좋아진 거고, 그냥 제 메이크업 스타일만 보고 봤을 때는 그 단차가 있고 펄럭거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아이라인이나 밀도감. 밀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입술을 한 번 바르는 거랑 2번, 3번, 4번, 5번 바르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뭐 선크림 하나 바르는 거랑 그 선크림 바른 거 위에다 토너 크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컨실러고 컨실러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올리고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파우더 한 거랑 당연히 밀도가 이쪽이 더 세잖아요. 아이라인도 똑같아요. 펜슬 아이라이너 한 번 한 거 그 위에다가 섀도우 다시 그려주고 그 위에다가 리퀴드로 모양 다시 잡아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섀도우로 잡아줬어. 이거랑 그 다음에 속눈썹 붙이는 거랑 이렇게 밀도를 쌓아놓고 속눈썹을 붙이는 거랑 아이라인 그리고 섀도우 한 번 하고 바로 띡 붙이는 거랑 당연히 밀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도 밀도 있게, 이 밀도 있게 얹어주셔야지, 이 밀도를 채워주셔야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 섀도우도 그렇고 애교살 볼록 안 올라와요. 애교살 너무 어두워요. 섀도우를 그만큼 밀도 있게 안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이렇게 과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이렇게 눈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를 좋아해주시고 메이크업을 물어봐주시는 분들 다 저처럼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과해요. 생각보다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면 피부 표현도 되게 얇게 하고 눈썹이나 입술을 조금 가볍게 가주면서 눈에다가 밀도를 얹어줬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화장이 촌스럽고 진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정말 오히려 밀도 없이 그냥 스티커 붙인 것처럼 그냥 젤 아이라이너를 한 번에 싹 그냥 펜 라이너로 그냥 한 번에 찍 긋고, 그게 더 화장 진해 보이고 오히려 못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밀도는 정말 옅은 컬러로 계속 살살살살살살살 그 층을 쌓아서 올라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뭔가 화장의 퀄리티를 만들고 정말 차이를 만들고 실물로 봐서도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들고, 저도 당연히 지금 이거 애교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애교살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애교살 위에 이 삼각존 부분의 그라데이션부터 이 애교살 가장 밝은 부분, 이 밑에 그림자 밑에 이 컬러, 이 모든 그림이 만들어져가지고 애교살이 있어 보이는 거지. 저 옆에서 보면 그냥 애교살이 이렇게, 원래 보통 사람들이 나와 있는 데다가 애교살을 그리는 거라면 전 그냥 이렇게 평면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냥 화장은 막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상한데? 그게 싫으면은 사실 이런 진한 화장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늘어서 어느 순간에는 실물로 봐도 자연스러워 보이게끔 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스스로 많이 연습해보시고 많이 따라해보시고 하면은 확실히 더 퀄리티 있고 예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들을 좀 이거를 전에 답변한 거랑 겹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넘겨가면서 지금 답변을 한 거라서 혹시라도 좀 빼먹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봤는데도 궁금하신 게 남았다 하시면은 이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곧 속눈썹을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붙이면서 그런 영상을 찍을 때 한 번 더 그 여기 남겨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주실 때 좀 자세하게,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어떤 게 자세하게 문제인지를 제가 알아야지 더 자세하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적어주실 때는 좀 자세하게 제가 어떠한 스타일이고 점막은 조금 뭐 까져 있는데 뭐 아니면 점막이 좀 얇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질문을 적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찍었거든요. 지금 영상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속눈썹 붙이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셨길 바라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 직접 만나서 자 봤지? 이만큼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친구처럼 알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약간 혼낸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 무무를 보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한 질문들 중에서도 엄청 기초적이고 정말 이거는 사실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찾고 본인이 알아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나한테 이것까지 질문하지 싶은 질문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정보 다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에 뭔가 물어봐서 정보를 얻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나랑 잘 어울리고 좋은 걸 찾고 싶다면 스스로 조금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 난 진짜 화장 기깔나게 하고 싶어. 나 속눈썹 어디 갈 때마다 나 질문 듣고 싶고 막 나 진짜 너무 화장 잘하고 싶어. 나 사진에서 화장 이렇게 예쁘게 하고 찍고 싶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테무에서 10개 샀는데 10개 실패해도 11개 또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끈기를 갖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하고 그 중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막히는 점이 있다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꽤 영상이 길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